신현철 교장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국에 지금 고등학교가 한 2,500여 군데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학사 교과서는 단 한 곳만 채택을 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교학사 교과서가 한 군데밖에 채택 안 된 것은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혹은 채택 과정에 있어서 뭔가 어떤 압력이 작용한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수치 자체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네, 그럴 겁니다. 네. 제가 2013년도에 저희 학교 단 한 곳이 채택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이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학교 부성고등학교 말고는 채택된 곳이 없고, 지금 정부와 여러 이 관계기관에서 이제 이 좌파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100일 다 노출된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어느 한 학교도 이 우파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가 꼭 우파라기보다도 정확하게 나름대로는 그 우파 쪽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친대한민국 교과서. 네. 당연하고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비방하거나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공과를 갖다가 이 균형이 맞게 된 교과서인데, 그게 자칫 칭해져가지고 우파 교과서, 우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과서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 교과서 채택 관계가 지난주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이 됐는데 한 학교도 이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국정교과서가 쓰이는 시점은 2017년. 네. 그리고 내년도, 그러니까 2016년은 지금 교과서 이른바 7종인가요? 8종? 8종 중에 네.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역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전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에는 국정교과서가 나오니까 그때는 17년도부터 이제 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네. 2016년도 내년, 네. 또 올해, 저는 2013년도입니다. 네.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까지는 전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내년도 교과서를 주문하는 그 시기가 이번 국정화로 하도 이슈가 된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네. 교장선생님들은 다 압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이 역사 교과서가 옛날에는 이 담당 선생님들이 채택을 해 왔으니까 어련히 잘 했겠으니 하고 결정하다 보니 넘어갔다 손 치지만은, 알고 보니까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는 전체가 잡히는 교과서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도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걸 참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드리기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협박에 굴하셨든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네. 좀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가셨든가, 네. 아니면은 다른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의 사관이 바람직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셨든가, 셋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당시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난 다음에 교장회의에 참석해서 네.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장선생님들은 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할 때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봤느냐?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분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 실제로 역사 네. 교과서를 안 보셨군요. 한 분도 안 네. 보셨어요. 내가 그 당시에 우리 학교 이 교장선생님 회의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 회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교과 협의를 교장단 회의. 네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교과사 교과서만이 학생들에게 익혀줄 수밖에 없는 교과서인데, 저만 채택하다 보니까 자칫 이제 눈 2개 달린 사람이 눈 1개 달린 동네에 가게 되면은 네. 병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비정상의 정상과 비정상이 이제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개 달린 네. 사람이 병신으로 취급받는 그런 마찬가지로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자기들 안 봤답니다. 그래 왜 좀 보고 해라.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교과협의회에서 올라오는 책들 내용을 갖다 한번 분석해 보면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년에는 내가 교과서 채택해야 되겠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안 하셨어요? 예, 그분들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당시 자기들이 이거 신교장처럼 이 채택하니까 막 라디오도 타고 서울도 갔다 오고 하면서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꼭 채택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부산에서도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또 서울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머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교장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이 교직관을 굳건한 교직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그 무엇이 급이 나겠습니까? 전교조들이야 그게 무엇이 급이 나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의 비행을 온갖 걸 다 덜먹여 가지고 못 살게 군답니다. 아, 이제 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면 이것을 네. 폭로하겠다. 뭐 예를 들자면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나온다는 그렇지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네. 계속 이제 이 비행을 조사하고 또 밝히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하거든요. 우리 장관 그 청문회 나가면은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나가 보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노출되니까 나중에 네. 뭐 가정에 이 수치스럽고 자식들 보기도 부끄러우니까 다 처리하고 말다시피 그러니까 괜히 교학사 교과서 채택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잘 넘어갈 건데 이걸 채택해가지고 뭐 혹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이 무책임하거나 한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직무유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학생들 이념의 문제고 부계 체제를 옹호하는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눈 감고 두고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으로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 전국 단위의 교장들을 연수를 한번 시키는 게 필요하겠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라 하는 이런 연수가 아니고 교과서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로 나눠주고 해가지고 교장이 다시금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지금 현재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교장 선생님들이 다 갖고 계신 거죠. 네, 학교별로 무슨 좀 위원회 같은 거를 아니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교과 협의회가 있습니다. 교과 네. 과목별로 교과 협의회 선생님들이 이제 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 회사의 교과서를 어느 출판사 네, 그렇죠. 교과서를 쓰자 과목별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각 출판사마다 교과서가 네. 다 옵니다. 딱 교육부에서 보내지 오면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교과 협의회 검토를 거쳐가지고 두 가지 이 출판사 회사를 갖다가 상정하면은 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일반적인 사안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뭐 두말할 것 없이 학교장의 의지만 있다면은 자파 교과서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네,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들도 학교장이 뭐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게 되면은 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네. 지금 그 당시에 교과서 결정할 적에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료를 어디 또 갖고 오신 게 네,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가 다시 이제 카메라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당시 제가 전국에서 좌파 언론이 네. 뭐 유한순 누나를 갖다가 뭐 이 깡패라 하고 네. 뭐 이래 등등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 한번 네. 결과를 보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 KBS 심야 토론으로 네. 2014년 1월 11일입니다. 네. 그날 밤 11시에 밤 12시가 넘도록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 프로가 네. KBS 방송에서 심야 토론으로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중앙일보 전영기 논술위원하고 한양대학교 전우영 교수 또 좌파 쪽에 뭐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영 실장 이래 참석해가지고 그 자정을 넘도록 하는 이 토론을 제가 보고 거기에 보니까 이 좌파 언론의 이 내용에 반이 선동에 놀아난 것이구나 제가 판단을 하고 네. 그때 이 전쟁의 논술위원께서 자기는 마케팅맨이 아닌데 교학사 교과서가 단 한 곳이라도 돼야 되겠다 하는 아주 절규에 가까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내용을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돼야 안 되겠느냐라고 전 우리 교직을 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방송 상황을 네. 보여주면 녹화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해졌던 지학사를 갖다가 보류를 시키고 교학사 교과서로 제가 번복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 결치는데 저는 이번 이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대표님도 수고하고 계시지만은
이 방송에 전반적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KBS나 MBC나 공기바 방송에서도 이 좌편향 교과서의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정도의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치권의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이 뭐 광고에 나타나서 하시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누구가 뭐래도 고지 안 듣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도 전부 다 독재라 그러는데 그 예를 들면 네. 교과서에 지금 어떤 내용이 실려 있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전달만 해줘도 네. 국민 여론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많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네. 예, 제가 그저께 부산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보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KBS 9시 뉴스라도 나오면 좀 알겠는데 하면서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이 9시 이 정기 뉴스는 좀 다 네. 보고 뭐 하루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정부에서 이 일반 국민들 시청률을 받고 지금 방송하는 KBS 방송국 정도라도 이 좌파 교과서와 이 교과서 교과서의 이 분석 내용을 좀 알려주는 게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교육부 장관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장관의 의지. 네. 아까 교장 선생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2017년부터 이제 국정화가 되면 교장 선생님들은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국정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기간까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하는 문제, 네.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 네. 두 번째는 교육부 장관, 지금 매우 지금 중차대한 국면에서 네.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지. 네, 조금 전에 그 대표님께서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2017년도는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 내년과 올해 뭐 제가 채택했던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속 좌파 교과서가 읽혀진 게 아니겠습니까? 전국이 100%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교육부 장관께서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전국의 시도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좌파 교육감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교육감 회의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지난번에 MB 정부 때도 특성화고등학교 이 관계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이 방배동의 연수원에 전국에 있는 10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교육부 장관님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직접 서울에 하시든지 아니면 순회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이 교과서의 분석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제대로 이 나라가 굴러가려 하면은 그 선동에 놀아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교육부 장관께서 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네. 이런 식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 네. 나서기를 촉구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아니, 교육부 장관께서 교육수장으로서 지금 좌파 교과서가 읽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만 하면 되느냐 2017년도까지는 그대로 이 좌파 교과서가 읽혀지도록 한다는 그 자체는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직무유기일 수 있다. 직무유기고 네. 또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현대사뿐만이라도 다시 집필을 하게 해서 지금 이 역사교과서가 근현대사 부분이 제일 뒤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 상고사부도 공부할 그동안에 재집필 해가지고 연말 정도 전에만 배포가 되면은 충분하게 이거는 실행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근현대사 부분을 갖다 대고 이 교과서 제일 뒷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걸 갖다 뒷부분 1년 걸리는데 지금부터 근현대사 부분이 얼마 양이 안 됩니다. 거기에 이북의 김일성 체제 옹호한다든지 네. 시한말 운동을 폄하한다든지 그런 부분 몇 가지만 번치더라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교과서를 채택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힘으로 전국에 있는 잘못된 교과서를 회수해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네. 제가 이 반대한민국 한국사 교과서 해수 촉구 학부모 모임 전국 본부장 자칭 제가 본부장을 네. 하면서 저 혼자 뿐이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회수하겠다고 우리 학부모들 이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네. 전국적인 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 혼자 역부족으로 홍보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하니까 저는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그래 홍보를 해도 지금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판인데 그 당시에 제가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나니까 통진당에서는
우리 학교 앞에 와서 하도 학생을 선동하고 이렇게 네. 한 달간 네. 시끄럽게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아주 그냥 통합진보당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네. 지금은 이제 반헌법적인 활동으로 해산이 된 해단됐습니다만 통합진보당. 네. 그 통합진보당에서 방해를 한다 하면 네. 어느 정도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부응해서 참 보수 우파를 하는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핑계를 대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참 오늘 그 장원재 대표님 배너티브에 네. 참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른바 친대한민국적인 시위를 한 거로 보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뭐 저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니 좋은 게 네. 좋은 게 아니고 네. 저를 갖다가 네. 제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게 뭐겠습니까? 네. 그 서울중앙 KBS 방송에 네. 뉴스 토크 시간에 생방송 한번 한 거 있고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오락해서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TV조선에 또 1월 1일 날 그것도 설날 네. 저는 명절도 다 그만두고 오락해서 시간이 그때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가서 방영한 것뿐이 없는데 네. 이걸 자, 갖다가 이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 지금 나라사랑 부산협의회, 부산공교육 학부모 연합 등이 참가한 네. 굉장히 이제 많은 단체가 참가한 그, 보수 우파단체 네.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대목이 있네요. 부선고는 더 이상의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기 바란다.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 부선고의 용기 있는 결단이 충분히 알려졌고 참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인 이슈를 만드는 행위는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슈를 만드는 행위는 네, 제가 무슨 이슈를 만듭니까? 전국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더 이상 저로 하여금 홍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네. 그 밑에 내려가면 더 또 이 학생들에게 네. 도움되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네. 그럼 학생들에게 제가 이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데 대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네. 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교육부 장관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요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은 제가 볼 적에 정치인은 제발 좀 다시 입박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네. 그야말로 현장의 경험을 두루 하신 행정고시 출신들 아니십니까? 네. 지역청 시도교육청의 관리국장이나 부교육감이나 하시고 아니면 교육부의 차관도 하시고 또 아니면 저 국제적인 경험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대사를 했다든지 네. 이런 분들을 그 당시 또 이 교육부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다양한 요청을 물어보면은 참 업무를 아주 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그대 대학 총장님들 또 서울대학 출신들 그래 오게 되면은 이 보통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대학 교육은 대학 교육국이라 하는 그 국에서 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교과서만 하더라도 대통령까지 나서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부 장관은 제발 좀 군대에 좀 갔다 오고 또 이 행정 업무에 두루 하신 분 그런 분들이 교육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네.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이 네. 교육부 교육부 장관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특히나 정치인은 네. 시도지사를 꿈꾸거나 국회의원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국민을 보기를 말로는 위한다 하지만은 표로 보는군요. 표로 항상 하다 보니까 항상 지금 요번에 교육부 장관처럼 공립유치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대와 역행하는 외국에는 8대1로 공립사립이 네. 이 비율이 있는데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까? 네, 더 다룰 수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신 있는 분이 교육부 장관 해야 된다. 요 말을 마무리 멘트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